오늘은 남자 여자 체형 차이를 좀 볼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러를 보세요. 똑같잖아요, 컬러가. 남자랑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성 요소는 종이 같기 때문에 다르면 안 되죠. 오히려 종이 같기 때문에 성별만 다른 거고, 종이 같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요소는 똑같은데 그 형태가 다른 거죠. 형태가 왜 다르냐?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인가? 뭐 그런 남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여자도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남자도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남자가 더 많이 되겠죠, 당연히. 그 이름 그대로 남성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 남성 호르몬은 우선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고 크게 만듭니다. 뼈, 근육 크고 튼튼. 그리고 운동을 똑같은 양을 해도요, 근육으로 환원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 보디빌더랑 여자 보디빌더 보면은, 여자 보디빌더는 어떻게 보면 살 빼는 게 완전 관건이고, 남자 보디빌더는 근육을 키우는 게 완전 관건이거든요. 왜냐면 여성은 그렇게 운동하면서 근육을 붙일 수가 없어요.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사 맞지 않는 이상. 보통 주사 다 맞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뼈와 근육의 어떤 사이즈 차이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기능적인 차이가 있죠. 기능적인 차이.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포유류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젖을 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한테는 없는 어떤 뭐 유선이나 유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슴에 지방 덩어리가 하나가 더 달려 있죠. 그리고 뭐 여성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면은 아이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없는 자궁이 있고, 그래서 골반이 이제 조금 더 그 자궁을 견뎌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성별에 따라서 해야 하는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어떤 차이들이 조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남성 호르몬의 차이가 있고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생겼나를 이제 봐야겠죠. 근데 사실 이 이미지만 봐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뭐가 다르고,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고, 뭐가 더 길고, 뭐가 더 짧고, 이런 게 충분한데, 우선 첫 번째, 뼈랑 근육이 크니까 키는 누가 더 클까요, 그러면? 남자가 이제 평균키가 더 크겠죠. 왜냐면은 뼈랑 근육이 남성으로 더 많이 분비가 되니까. 좌우로도 넓어지지만 위아래로도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키도 남자가 더 크겠죠. 여담인데 수명은 누가 더 길까요? 수명은 여성이 더 깁니다. 네. 우리나라가 여성 수명이 세계에서 제일 긴 거 아세요? 대박이죠. 그래서 100살 넘을 수도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몇십 년 안에. 그 다음에 우선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좀 보자면요. 남자랑 여자의 가장 좀 겉으로 보여지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근육인데, 결국에는 뼈 위에 근육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 요거 좀 생각하면 되거든요. 유치원생이나 아니면 초등학생한테 근육질인 사람 그려보세요, 이러면은 이제 막 애들이 이렇게 그려요. 막 이렇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려요. 타이어맨처럼 그려요. 그런데 이게 잘 그린 거예요, 애들. 왜냐면은 이게 그 근육의 진짜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왜냐면은 근육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건이 있고 그 사이가 근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근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직선형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근이 많이 발달하면은 건은 안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발달을 해요. 그래서 근육 두 개가 만약에 겹쳐 있다, 이렇게. 그러면 겉부분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이겠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애들이 너무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 뭐 근육과 근육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여기 지금 엉덩이 근육이랑 허벅지 근육이랑 장경인데 이런 애들이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선으로 보면 하나란 말이에요, 겉에는.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엉덩이 근육의 윗부분, 앞부분, 대퇴, 사두근, 그리고 무릎 부분, 뭐 종아리 부분, 이런 게 이제 다 구분이 돼서 좀 보입니다. 왜냐면 남자는 훨씬 더 근육의 부피감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근육이 겹칠 때 이렇게 리듬감이 좀 생긴다는 거죠, 남자들은. 그리고 어깨 같은 데만 봐도 여성들은 이렇게 뭔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인데, 남자는 뭔가 팅팅팅 막 이렇게 튕기는 느낌? 공튀기기 하듯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볼 때
막 좌표 값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막 RGB 값으로 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딱 봤는데 이거는 뭐 RGB 값은 몇이고 뭐 좌표는 몇 대 몇이고 막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스카우터 같은 게 달려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그냥 느낌으로 본단 말이죠. 아, 노랗네. 노란 느낌이 드네. 혹은 뭐, 아, 부드러운 느낌이 드네. 아, 날카로운 느낌이 드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고 우리 생각인 거죠, 그냥. 네. 그냥 그런 느낌으로 보이네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어차피 느낌으로 해석될 거기 때문에 그릴 때도 느낌적으로 그려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해도 보는 사람은 느낌으로 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시도법을 그렇게 정확히 맞춘다고 해서 해부학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춘다고 해서 좋은 그림이 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완성된 그림을 보고 좋은 느낌을 받아야 좋은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실제로 여성보다 남성의 근육이 몇 퍼센트 정도 더 두껍습니다. 뭐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성은 더 한 직선에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려지고 남성은 조금 더 여러 선을 사용하면서 튕기는 느낌, 부피감이 있는 느낌으로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생기는 어떤 특징들을 보자면요. 우선 제일 큰 특징은 그 흉곽과 골반이죠. 화장실 표시 기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만 봐도 남자 여자가 구분이 딱 돼서 보이잖아요. 그게 뭐 학습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어떤 여성과 남성의 어떤 호르몬 차이에 대한 특징이 우리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DNA 속에.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어깨가 넓고 골반은 좁고, 왜냐면은 남자는 골반이 넓을 필요가 없죠. 자궁도 없고, 뭐, 골반이 넓으면은 빠르게 뛰기 힘든데, 근데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의 역할 중에 이제 좀 호전적이고 좀 활동적인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활동이 오히려 제약되는 그런 식으로 발달하지 않겠죠. 보통은 자연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여성도 보시면 여성은 어깨가 이제 좀 좁죠. 흉곽이 좁습니다. 그 남성 호르몬이 덜 나오기 때문에 뼈가 크게 자라지 않겠죠. 그리고 근육도 크게 자라지 않고요. 반면에 이제 골반은 이제 넓게 발달을 하는 거죠. 아이를 가져야 하는 특성상. 그래서 요거는 근데 약간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절대적인 크기로 치자면은 남자나 여자나 골반이 비슷해요. 근데 남자는 본인 흉곽에 비해서 골반이 이제 좁은 거고 여성은 이제 본인 흉곽에 비해서 골반이 넓은 요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절대적인 크기가 크고 작다가 아니고 이제 상대적인 크기가 크고 작다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이미지는 보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뭐 남자 같은 경우는 흉곽이 거의 이만하죠. 보통이. 근데 골반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여자는 흉곽이 작아요. 이렇게. 그리고 골반은 그거보다 좀 더 넓고요. 그래서 약간 가는 방향성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흉곽에서 골반으로 넓어지는 느낌의 외복사근 형태를 가지고 있고 남자는 이제 흉곽에서 골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의 골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뒤에서 보면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지방층이 이제 남자보다 두꺼워요. 왜냐면 남성 호르몬이 덜 나오기 때문에 근육으로 환원되는 양이 적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방이 더 많겠죠. 근육량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근데 이제 지방이 많이 붙는 부분이 이제 엉덩이 아래쪽, 그리고 허벅지 뒤쪽,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 골반도 넓고 그 지방층도 두껍기 때문에 뭔가 엉덩이가 남자에 비해서 훨씬 크게 좀 느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남자는 이제 좀 더 작고 단단한, 그리고 골반이 좁기 때문에 그런 엉덩이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가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가슴은 남자는
없죠. 그 지방 덩어리가. 여성은 이제 지방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방 덩어리는 근육과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그 대흉근이 없고 지방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고 대흉근은 그대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 위에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대흉근이랑 그 유방의 이제 차이점은 그 대흉근은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축되어 있거나 혹은 이완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육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고 얘네가 이제 어떤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은 아래를 향하든 위를 향하든 자기 모양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힘을 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근데 지방은 아니잖아요. 지방은 이제 근육처럼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하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은 이제 스스로 어떤 모양을 유지하거나 혹은 더 단단해질 수 없고 그냥 앞으로 숙이면은 중력에 의해서 앞으로 처지고 뒤로 누우면은 중력에 의해서 뒤로 처지고 옆으로 누우면은 중력에 의해서 옆으로 흘러내리고 그래서 약간 좀 더 주변의 어떤 힘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거죠. 누가 손으로 밀면 밀리고 아니면 뭐 속옷 같은 걸로 모으면 그냥 모은 대로 모이고 그리고 뭐 그냥 앞으로 숙이면은 숙인 대로 이제 중력 때문에 이제 처지고 요런 식의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슴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속 아래로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 붙어 있었겠지만 얘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왔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상상을 하시면 좋냐면은 이제 벽면에 물풍선을 이렇게 달아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중력이 딱 작용을 하면은 요 안에 이제 물이 있으니까 물은 아래로 흐르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여기에 이제 물이 이만큼 담겨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물풍선을 좀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의 입체는 요런 느낌, 아랫부분의 입체는 요런 느낌.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게 앞으로 숙인다. 이렇게.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러면 중력이 아래로 작용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죠. 물 출렁출렁.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슴은 이제 대흉근 위쪽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슴의 정중앙에는 가슴 뼈가 있잖아요. 이렇게 넥타이 모양의. 그죠? 네. 그래서 가슴과 가슴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가슴은 이제 자연적인 상태인 게 아니고 그 속옷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모아둔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Y자형의 어떤 골 같은 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양 옆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모으는 외부적인 힘이 가해지거나 혹은 앞으로 숙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좀 그런 게 형성이 된다든지 뭐 그런 주변에 힘이 있어야만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 없고 힘이 있어야만 그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갈비뼈를요 위에서 아래로 보면요 이렇게 둥근 모양이에요. 우리 몸은 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타원형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이제 이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갈비뼈 위에 가슴 근육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가슴 지방 덩어리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가슴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슴은 이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몸통이 타원형이기 때문에 가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방사형이 된다는 거죠. 방사형.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래서 뒤로 눕거나 이러면은 이제 가슴이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가슴 때문에 생기는 무게중심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등이 거의 직선형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성은 이제 남성보다 훨씬 더 좀 곡선형에 가까워요. 이게 왜 이러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남성은 가슴이 이제 지방 덩어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성은 이제 가슴에 지방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무게가 추가가 된 거잖아요. 앞쪽에. 그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제 똑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상태면은 앞으로 좀 더 무게중심이 쏠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린 상태면은 그러면 앞으로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불편하니까 몸을 뒤로 젖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이렇게 뒤로 더 꺾이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크면 클수록. 왜냐면 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견뎌야 되는 무게가 크니까 더 뒤로 젖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이 크신 분들이 약간 그 허리 통증 많이 호소하시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슴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이제 허리를 뒤로 많이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어떤 허리 관련 질환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요추 과신전 뭐 어쩌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가 너무 많이 이렇게 신전되어 가지고 허리가 완전 활처럼 휘는 뭔가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복압을 유지하시고 뭐 걸으실 때 너무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으시고 뭐 서 있으실 때 뭐 골반을 앞쪽으로 좀 돌리시고 뭐 이런 의사들이 조언을 해줘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 볼 때 이제 좀 옛날에 막 S라인 막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냥 뭐 여성의 어떤 유려한 부분, 이런 근육이 튀어나오지 않고 부드럽게 흐르는 부분, 뭐 이런 걸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결정적으로는 가슴의 무게 때문에 과신전된 남자보다 조금 더 뒤로 젖혀진 그 허리 라인을 좀 지칭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없는 표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허리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특징은 뭐냐? 남자는 가슴이랑 골반이 바라보고 있는 요 각도 있죠. 요게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성은 이제 조금 더 크다는 거죠. 남자보다. 골반은 더 아래로 보고 있고 가슴은 더 위로 보고 있고 약간 요런 느낌. 허리는 더 휘어 있고 남자는 좀 더 직선형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좀 이제 근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남자는 근육이 많이 성장하고 여성은 이제 근육이 좀 덜 성장한다고 했어요. 같은 양 운동을 했다고 쳤을 때요. 그러면 이제 여성은 근육이 덜 성장하니까 얇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이제 그 구조가 뼈가 있고 우선 뼈가 있고 요 위에 이제 뭐 근육이 있고 그 위에 뭐 피하 지방이 있고 그 위에 뭐 피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육이 이제 그 속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피부가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이제 겉으로까지 보여지려면 꽤 많이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포즈나 혹은 이런 포즈를 뭐 앞이나 뒤에서 봤을 때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런 정거근이나 혹은 외복사근 같은 애들이 이제 충분히 성장을 해 있기 때문에 겉에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근데 여성은 이제 얘네가 이제 붙어 있기는 한데 다 이렇게 붙어 있기는 해요. 이렇게. 근데 복근도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안 보이는 거죠. 왜냐면은 너무 그 성장된 크기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 오히려 뼈의 형태가 더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뼈는 단단하니까. 근육은 단단하지 않으니까. 그 충분히 성장되지 않고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포즈에서 여성은 약간 이렇게 갈비뼈가 오히려 나오고 남자는 이제 갈비뼈보다 이 외복사근이 더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그리고 뭐 등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남자는 이제 이 광배근이나 혹은 요 어깨에 붙어 있는 극하근, 대원근 이런 애들이 이제 사이즈가 충분히 자라니까 이렇게 역삼각형을 딱 이룬단 말이에요, 멋있게. 근데 이제 날다람쥐처럼.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가 막 성장해서 막 어떤 모양새를 갖춘다기보다는 그냥 뼈에 붙어 있는, 그냥 감싸고 있는, 그냥 몸 주변에 두르고 있는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남자는 근육의 형태가 도드라지고 여자는 뼈의 형태가 도드라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 남자는 겉으로 이런 근육 라인들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반면에 여성은 이제 뼈 라인이 선명하게 보인다. 날개뼈, 뭐 척추, 뭐 이런 부분들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 남자 같은 경우는요, 골반이 좁다 했어요. 그리고 근육은 많이 성장한다 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허벅지가요, 두꺼운 부분이 그 여기랑 여기가 약간 비슷합니다. 왜냐면 대퇴사두근 세 개의 근육이 다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되게 두껍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이 부분이. 네.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이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요 대퇴사두근 그리고 내전근까지 이렇게 뭔가 겹치는 이 부분이 이제 좀 제일 두꺼운 경우가 많고요. 네, 뭐 남자도 남자 나름이죠. 운동 안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성 호르몬이 덜 분비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성별 생물학적 성별은 여성인데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떤 정형화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보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많은 사람들. 그 다음 여성은 이제 반대죠. 여성은 근육이 많이 안 자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리고 엉덩이 부분은 골반이 넓으니까 두껍고 지방층이 많으니까 두껍고 그래서 오히려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요쯤이 이제 제일 두껍습니다. 요쯤. 약간 엉덩이 밑부분 정도? 그래서 남자는 조금 더 아래쪽이 두껍고 여자는 좀 더 위쪽이 두껍다는 거. 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은 성기 자체도 돌출형이고 그리고 그 내전근이 많이 성장을 하고 골반도 좁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빈 공간이 거의 생길 일이 없습니다. 남자는.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요 사이가 자주 벌어진다는 거. 그래가지고 빈 공간이 자주 생깁니다. 골반과 골반도 멀고 그리고 다리도 얇고 내전근도 얇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성기도 돌출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실루엣으로 치자면 이제 이런 거죠. 여성은 골반 넓어졌다가 골반으로 넓어졌다가 네, 이런 느낌의 실루엣이라고 하면 이제 남성은 골반이 애초에 좁고 그리고 이제 대퇴사두근으로 가면서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성기가 돌출형. 네, 약간 이런 느낌? 실루엣으로 치자면. 그래서 여성은 요 정도가 두껍고 남성은 요 정도가 두껍고. 요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극대화한 그림입니다. 가장은. 그 외에 더 설명할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남자랑 여자의 어떤 호르몬적인 차이와 어떤 기능적인 차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무게중심 변화, 그리고 상태의 변화, 그리고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묘사를 할 때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 우선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림에다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옆에다가 어떤 사람 그려놓고 이 사람 신상 정보를 적어놓지 않아요. 이름은 뭐고 성별은 뭐고 키는 몇이고 몸무게는 몇이고 이렇게 안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남자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형태로 하자. 그리고 뭐 이 캐릭터는 딱 봤을 때 뭔가 야수 같은 캐릭터다. 좀 수염도 엄청 많이 나고 근육도 엄청 크고 약간 호전적이고 막 호탕하고 열정적인 이런 캐릭터다. 그러면 남성 호르몬 뿜뿜 나오는 캐릭터처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근육 크고 키 크고 어깨 떡 벌어지고 그 성큼성큼 걸어 다니고 허리도 꼿꼿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어떤 캐릭터인데 남잔데 좀 여리여리하고 그리고 이제 육체를 쓰는 것보다 뭔가 좀 더 어떤 감성적인 측면 혹은 뭐 좀 더 섬세한 측면으로 일하는 어떤 캐릭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생물학적 성별은 남성으로 그리되 그런 부분은 이제 뼈 부분으로 알려줄 수 있겠죠. 기능적인 측면. 그 가슴에 지방이 없고 그리고 뭐 골반이 흉곽에 비해서 좁고 그리고 뭐 돌출형 성기를 가지고 있고 뭐 골반과 골반 사이에 이제 허벅지 사이에 빈 공간이 없고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물학적 남자처럼 묘사를 하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은 낮은 상태로 묘사할 수 있겠죠. 뭔가 근육이 얇고 겉 실루엣이 부드럽고 얇고 길고 뭔가 취하고 있는 포즈도 좀 더 소극적인 느낌이 들고 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남자 같은 여자 캐릭터 혹은 여자 같은 남자 캐릭터 뭔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구성을 이제 섞어서 자기가 자유롭게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숙지를 하고 있으면은 훨씬 더 그릴 수 있는 범위가 이제 넓어지게 될 거라는 거.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남자 여자 체형 차이에 대해서였고요.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ppe quanto giro d'amor.